13페이지 보세요. 자, 13페이지 이제 부동산학의 이념인데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연구하는데 특히 부동산 활동, 여기서 투자, 개발, 금융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효율성이죠. 이게. 그 다음에 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최유효 이용이에요. 그러면 최유효 이용 또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건 이제 일단 이게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요렇게 여기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근생이라고 그래요. 근린생활 시설. 그래서 이제 1층, 2층, 3층인데 상가나 사무실로 쓰는 거죠. 2층과 3층은 필라테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1층이 계속 공실이었어요. 이게 주차는 한 3대 정도 할 수 있고 왜 공실이냐면요. 여기 보증금과 그 다음에 월세가 너무 비싸요. 여기가 얼마예요? 보증금 6천에 그 다음에 월세가 500만 원이에요. 이게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A로 썼답니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B로 쓰다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뭐가 왔냐? 젊은 친구들이 바게트 이걸 하는 게 입점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제 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500만 원씩 그 빵 팔아서 어떻게 내느냐. 그런데 여기가 뭐야?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역시 젊으니까 뭐 SNS, 뭐 인스타그램 또는 뭐 유튜브 이런 데다가 해서 여기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가 20대, 30대 주로 이제 그 여성분이들, 여자분들 이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해요. 장사 엄청 잘 돼요, 지금. 잘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자, 이게 뭐냐? 자, 임대인 입장에서 투자자죠. 입장에서 효율성이라는 건 수익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임대 수익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망하다가 얘가 딱 살렸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 거죠. 효율성이 달성된 거죠. 이게. 하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예요. 벌게 해주잖아요. 500만 원 한 달에 안 들어오다 한 달에 500만 원 작은 돈입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전체 건물 가격도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자, 이 바게트라는 것을 업종을 선택하는 바람에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이 임차인들이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이렇게 뭐야? 용도 변경.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을 하죠.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그죠? 그건 뭐야?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나오니까 뭐야? 용도 변경. 전환. 또 뭐가 나오냐면요. 전환, 이행이라고 나올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전환한다, 이행한다는 건 용도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유효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실이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전환, 이행, 그 다음에 뭐 최유효 이용 선택. 이건 전부 다 무엇 관련된다?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최유효 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본고사에 뭐라 나왔느냐? 안전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이 나왔어요. 이게 안전성이 나왔어요. 안전성. 안전성. 무슨 말도 안 되죠. 안전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편안하게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장이고, 요건 시장입니다. 시장은 여러분 냉정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아주 냉정하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제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 주택은 뭐라 그러냐?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재화란 말이에요. 이걸 필수재라 하는데 이 주택이 필수재예요. 필수 불가결한 재화.
필수제.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와요? 저소득층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주택을 어떻게 소비하라는 거예요? 이 주택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숙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배려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돈 안 내? 그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건 뭐냐면 분배입니다. 분배. 이 분배인데 이 주택이 필수제인데 이분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임대료 보조해주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죠. 그분들에게 임대료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죠. 그건 형평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우느냐? 부동산 정책론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이념, 시장은 뭐죠? 효율성. 최유효 이용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성뿐만 아니라 모두 중요하다. 형평성도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서 자, 여기죠. 자, 이거 좀 따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느냐? 12페이지 맨 아래 보십시오. 그 12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나올 거예요. 접근 방법. 이거는 그냥 간단히 제가 하라는 거 하시면 돼요. 그것만 외우시고요. 뭐 얘기하면 장황해지니까 그냥 그 단어만 알고 그 단어 나오면 그냥 맞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알려드릴게요. 종합식 접근 방법 나오죠? 이 동그라미 그리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자, 종합이 나왔어요. 맨 끝에 보면 종합이라고 나와요. 동그라미 그리시고. 종합식 접근 방법. 뭔지 몰라도 돼요. 종합으로 시작했으니까 뭐로 끝나야 돼요? 종합으로 끝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여러분.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이 지금 비가 옵니다. 지금 이제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근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참 그럴 거예요. 저는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그런데 참 그렇죠. 애들이 어린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연휴니까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분도 가족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뭐 맥주나 집에서 막걸리 한 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 막걸리로 시작했죠? 그럼 막걸리로 끝나야 돼요. 막걸리 드시다가 소주 드시다가 맥주 드시잖아요. 그 다음날 머리가 아주 죽습니다. 죽어. 숙취로. 그러니까 소주로 시작하면 소주로 끝나고 막걸리로 시작하면 막걸리로 끝나죠. 오늘 같은 날은 뭡니까? 해물파전에 막걸리가 딱이죠.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자, 종합으로 시작했죠. 종합으로. 그럼 뭐로 끝난다? 종합으로 끝난다. 그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합한다라는 거 여러 개를 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합 비타민. 그렇죠? 무슨 비타민? 종합 비타민. 자, 무슨 비타민? 복합 비타민 그러시면 돼요. 종합 비타민, 복합 비타민 같은 말이잖아요. 종합 그러니까 뭐야? 복합. 근데 뒤에 뭐가 달렸어요? 개념. 개념이 달렸으니까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겠죠. 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그럼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종합식 접근 방법이 종합. 끝에 뭘 끝나야 돼요? 종합. 그럼 종합은 복합이잖아요. 종합이나 복합이나 복합 개념. 그럼 기술적, 경제적, 그 다음에 법률적. 딱 떨어지죠?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히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끔 나오고 이렇게 단순한 것들은 그냥 어떤 연상법으로 간단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사결정 나왔잖아요. 의사결정. 장황한데요. 다 필요 없어요. 의사결정이라는 건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사결정.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뭐 먹을까? 그죠? 뭐 예를 들어 점심으로 뭘 먹을까?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칼국수가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국수를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누가 내려? 인간이 내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뭐야? 합리적이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뭐라고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 말 나오면 의사결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식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뭐예요? 인간은 뭐야?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단어 가지고 이렇게 낱말 맞추기 하듯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섞어놓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해야 되느냐? 이제 12페이지. 자, 12페이지 이제 맨 위에 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와요. 복합 개념 부동산.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기술적, 그 다음에 뭐야? 경제적, 법률적. 이렇게 나와야죠. 개념이 나왔으니까. 자, 개념, 그 다음에 뭐야? 복합.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는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좀 봐야 돼요. 법률적은. 왜냐하면 좀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이나 또는 중개사법 시간에 배운 지식 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부동산학에서 그 갖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단 자,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뭐 주로 토지죠. 토지는 이제 자연의 일종이고 삼천 입체 공간이고 위치체이면서 환경의 성질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분류했을 때를 우리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보세요. 이렇게 자공, 위, 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암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단어가 나오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나왔죠? 자, 12페이지 메뉴에 박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한 상품이다. 어디에서? 산본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생이 뭡니까?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종이다. 이거 부동산은 뭐 이런 거의 일종이다. 그럼 경제적 개념 부동산 그거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서는 평촌 옆에는 3번이잖아요. 3번 옆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에서 생소한 상품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뭐냐면 협의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조불협자의 뜻을 짜요. 그래서 좁은 뜻의 부동산. 이게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이 나와요. 광의는 이제 넓을 광자니까 넓은 뜻의 부동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재는 지금 소개돼 있죠. 양가로 2번에 소개돼 있는데 자세한 걸 뒤에다 내가 해놨어요. 할 때 강의할 때 내가 다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주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건 좀 이따 하고. 자, 아래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복합부동산이라고 나올 거예요. 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4번. 4번. 복합부동산 나와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복합 하나는 개념의 부동산, 개념이 있고 하나는 복합부동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게 그거 같아요. 이게. 근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걸 섞으면 엄청 헷갈리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복합부동산이 뭐냐면, 자, 뭐라고 써 있어요?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에 있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감정평가상의 어떤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단독주택 또는 뭐야? 단독주택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단독, 다중, 다가구가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게 단독이다 이거죠. 그럼 단독주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단독도 되겠고 또는 다가구도 되겠고.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가 어떻게 되세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 이게 각각 돼 있습니다, 이게. 등기부가. 각각 돼 있단 말이에요, 등기부가. 그러니까 등기부가 각각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각각 어떻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잖아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는 갑인데 건물의 소유자가 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죠. 근데 주로 이제 같죠. 이렇게 같은 게 일반적인데, 이게 같은 게 일반적인데,
다를 수도 있다 이거죠. 다른다는 건 각각 거래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두 개가 이 단독주택이 또는 다가구주택이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이 매매가는 어떻게 결정돼요? 토지 가격 얼마, 건물 가격 얼마 이렇게 거래되는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예요 지금. 이면서도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그렇죠?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 그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을 삼을 때, 매매될 때, 그렇죠? 매매될 때 또는 임대차 될 때 그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이라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이 복합 부동산의 정의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파트다. 아파트는 이거는 복합 부동산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등기법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구분소유권. 그래서 세대마다 소유자가 다르죠. 그래서 등기를 연락하면 501호 이렇게 나오죠. 건물 부분이 어떻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대지권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건 다르죠. 이거하고 단독하고는 공동주택하고는 등기가 생긴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우라면은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건물하고 대지권하고 같이 움직이죠. 이게 분리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근데 여기선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시면은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러면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동에 이제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기본소에는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근데 지금 여기 교재는 뭐야? 뺐단 말이에요. 이게 왜 뺐느냐?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빼버렸어요. 이거. 그런데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풀이 할 때 좀 나온단 말이죠. 가끔. 그래서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간단히 들어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간단히 이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어디 있냐면 기본소에 있습니다. 기본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부동산 전문가는 말이에요. 과학성은 뭐가 있냐면 이론이에요, 이론. 기술성은 뭐야?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라 하면 과학성과 기술성을 겸비해야 돼요. 그 이론과 경험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뭐 이론만 있어도 경험만 있어도 그건 아니죠. 이론과 경험이 같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전문가가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부동산 활동은 자, 대인 활동이죠. 뭐냐면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대물, 물건을 취급하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그래서 대인 활동 및 대물 활동이다. 이거죠. 그 얘기고 이제 임장 활동은 좀 이따 나오죠. 배려의 장기성도 좀 이따 나와요. 그때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공간 활동은 뭐야? 3차원 입체 공간이다. 우리가 나오면 뭐요? 3차원 무슨 공간이다?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는 3차원 입체 공간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 이익이 미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정당 이익이 미치는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다.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배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 토지 소유자는 지하와 지상에도 소유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3천 입체 공간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이제 뭐야?
임장활동은 부동성에서 나오니까 설명할 거고 배래의 장기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속성에서 나오니까 설명할 거고 뒤에 가서 그다음 복합 개념은 방금 설명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용어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면 복합 개념의 논리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복합 개념. 자, 복합 개념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해서 기술적, 그다음 경제적, 법률적. 요거 보는 거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다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했죠.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게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방금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말입니다. 요 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개. 이것도 역시 여기서 기본소 보면 됩니다. 교재는 없는데 기본소에 있습니다.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좀 봐야 되거든요.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이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그럼 뭐야?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위치만 좀 보면 돼. 위치. 그래서 위치라는 게 뭐가 있냐면 두 개의 위치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 경제적 위치가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위치가 좋다라는 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적, 물리적 위치가 있어요. 그 절대적, 물리적 위치는 어떻게 돼요? 이거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동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땅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그 위치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물리적 위치 또는 절대적 위치라고 그래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가격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상대적 위치. 그럼 상대적 위치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위치가 상대적 경제적 위치예요. 이거는 당연히 뭐야? 가변이에요. 왜 가변? 변하는 게 가능하다. 왜? 주변이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의해서 결국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위치인데 그 위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 그런 말 쓰잖아요. 위치인데 그 위치는 이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 위치. 그러면 이제 바로 뭐가 나와요? 접근성이 나와요. 용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을수록 이 위치는 좋아요. 그럼 비싸요. 네, 접근성이 안 좋을수록 이 위치는 나빠요. 그러면 가격은 똥값이에요. 네, 해드릴게요. 실제 케이스인데 여기 창동이라고 도봉구 창동역이 있습니다. 이 창동역이요 굉장히 발전이 더뎠습니다. 더디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민자 역사도 올렸는데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됐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기 GTX 여기 개설이 됩니다. 이리로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여기 주변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K컬처라 하죠. K컬처. 그래서 뭐라나 요즘 뭐라고 설명해야 돼?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 10대 애들 쓰는 단어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K-팝이라 하잖아요. K-팝. 그렇죠? K-팝. K컬처. 이 K-팝인데 이거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 다 입점을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스타디움도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공사하고 있어요. K컬처 또는 K-팝. 그래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이제 앞으로 젊은이들, 젊은 10대, 20대의 여기가 핫 플레이스가 될 거예요. 핫 플레이스. 여기가 핫 플레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주변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어요, 여기가.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창동역이 뭐냐면 여기가 1호선, 4호선 환승역입니다. 1, 4호선 환승역이 있고 거기다가 뭐까지 들어와요? GTX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내라는 건 뭐죠?
뭐 강남이라든가 종로 이런 데 시내가 되겠죠. 접근성 엄청 좋아졌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주변까지 확 바뀌었죠. 그래서 위치가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굉장히 지금 땅값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위치라는 것은 창동역은 여기 창동 이 근방은 고구려 시대에도 여기 있었고 고려 시대에 여기 있었고 조선 시대에도 여기 있었어요. 앞으로도 여기 현재 여기 있고 앞으로도 여기 있겠죠. 이게 무슨 위치예요? 절대적 물리적 위치 불변. 그런데 이렇게 주변 상황이 천지개벽을 했잖아요. 상대적 위치, 경제적 위치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엄청 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위치하면 상대적, 경제적 위치예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왜 좋아졌냐? GTX 들어오고 145선 환승역이니까 시내는 어떻게 해요? 종로나 또는 강남 또는 을지로 이런 데가 되겠죠. 그렇죠? 직장이 모여 있는 곳과 출퇴근 용이해졌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땅값이. 그래서 이제 아무 말 없이 위치하면 우리 무슨 위치예요? 이 상대적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접근성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교통체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게 GTX역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개설되는 데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다는 아니겠지만 집값이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값이 많이 올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자,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까 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자산의 일종이며 자본의 일종이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의 일종이죠. 그래서 자꾸만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생산 요소인데 소비재는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은. 소비재죠. 우리가 소비하니까. 이렇게 간단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18페이지 보세요.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거는 뭐 민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테니까 뭐 그거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시험에 나오니까 해드릴게요. 협의라는 게 뭐냐면 자, 제일 먼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나와요. 협의는 뭐야? 좁을 협자의 뜻 의자 이렇게. 좁은 뜻의 부동산 또는 민법상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은 뭐야? 넓을 광자의 뜻 의자예요. 그러니까 한문은 뭐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의미만 아시면 돼요. 협의 광의하면 그게 뭐 한글만 나오면 이게 무슨 말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문을 보면 쉽습니다. 넓은 뜻의 부동산. 자,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협의의 부동산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민법상의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왜 그러느냐? 자, 민법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민법 제99조 제1항을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야? 부동산이다. 2항에 보면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공시 방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권리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 권리의 태양이라 하죠, 이걸. 그러니까 따라서 동산이면 뭐야? 질권. 그 다음에 부동산이면 뭐야? 저당권. 이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의 부동산.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게 되겠고, 그러면 그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 준부동산까지 합치면 광의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일단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제 토지가 나왔습니다. 교재 이제 1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적으로 토지하면 지번이 부여된 일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법에서 토지, 그럼 뭐야? 지번이 부여된 일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는 지번, 땅의 번호. 그래서 이제 지번이 부여된 일필지가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정착물은 뭐냐? 여기 써 있죠. 여기 읽겠습니다. 교재 그대로 똑같습니다.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 중요한 게 항구적이란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면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나 건물에 일시적으로 부착됐다. 정착이나 부착이나 같은 말이에요. 붙었다는 얘기예요. 정착, 부착. 붙었다 이거죠. 그러면 항구적으로 붙어야 돼요. 토지나 건물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붙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일시적으로 붙었으니까 요거는 뭐가 돼? 일시적이다. 그럼 뭐야? 동산입니다. 항구적으로 붙었다.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붙었다. 그럼 뭐야? 정착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 요게 나왔어요. 요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 나왔냐면은 자, 어디 보느냐?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5번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5번 보세요.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식된 수목. 가식이 뭐냐면 가짜 할 때 가짜에다가 식자가 심을 식자예요. 임시로 심었다는 얘기예요. 비닐하우스 등은 토지에 일시적으로 부착된 물건이므로 동산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작년 33회죠. 가식된 수목.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가식된 수목은 정착물이냐? 아니냐? 가식이니까 임시로 심었잖아요. 일시적이죠? 동산이죠. 이게 정답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이렇게. 별거 없어요, 이렇게. 자, 됐고.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 정착물로 판단되면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슨 말이나 하냐. 자, 그래서 어디 보느냐.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자,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박스가 나오죠. 그렇죠? 이 박스 얘기예요. 박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민법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웠으니까. 자,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죠? 그런데 토지가 아닌 것이 동산이죠. 토지상에 항구적이에요. 항구는 일시적 아니에요. 항구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착됐단 말이에요. 들러붙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렇죠? 이 들러붙었단 말이에요. 들러붙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노란색을 뭐라 하느냐? 노란색을 이거를 토지라고 그래요.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토지는 여기 있잖아요. 토지는 토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럼 토지가 뭐야? 주물이라면 주된 거다. 주물. 그 다음에 정착물은 뭐야? 종물이에요. 종물. 한문은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써드리는 거예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게 주물이고 얘가 종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종물은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 토지가 거래되면 정착물도 같이 거래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죠? 그거 매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박스 안에 보면 충전기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은 주물, 충전기는 뭐야? 종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정착물로 판단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정착물로 판단되면 당연히 이걸 토지의 일부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원칙. 토지 일부다 이게. 왜요? 종물이니까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그럼 종물로 따라 정착물은 누구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갑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있으니까.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민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걸 종속 정착물이다. 뭐라고요? 종속 정착물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관습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독립된 부동산이 있죠. 독립된 뭐가 있어요? 부동산. 이건 예외죠, 예외. 이거를 뭐라 그래요? 독립 정착물이라 하죠. 독립 뭐야? 정착물. 박스에 다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돼. 이게 원칙이고, 원칙. 이거는 뭐야? 이거는 요게 예외가 되죠. 예외. 그렇죠? 예외가 총 몇 개가 있어요? 5개의 물건이 있죠. 이거는 민법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민법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건물.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농임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은 정착물이라 할지라도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부동산이죠. 그래서 토지와 별개로 매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셨을 거예요. 요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았지요? 예, 요게 이제 이 얘기가 이제 20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보면 요 내용이 있고 제가 쭉 해설을 해놨습니다. 알았습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부동산을 봐야 돼요.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자, 20페이지 보면 자, 준부동산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자, 그럼 뭐라 그래요? 보세요.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 수단으로 공시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해야만이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부동산만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 질권이에요. 이게 질권. 근데 질권은 불편하거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왜냐? 질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해야 돼요. 전당포. 근데 저당권은 뭐야? 등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편하지. 예, 그래서 이 질권의 대상을 저당권의 대상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가 뭐야?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이거예요. 법률적으로. 부동산이 원래 토지면 그 정착물이 아닌데.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요건을 갖춰라 이거죠. 그래서 이쪽에 와갖고 자, 천천히 오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앞에 준자가 붙었잖아요. 준. 의제 또는 준. 준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뭐뭐처럼 취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뭐뭐처럼 취급한다.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이 아닌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데 토지 및 그 정착물처럼 취급하겠다. 법률 효과를 그렇게 내겠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쪽에 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건은 뭐예요? 부동산처럼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선박 등기법에 의해 등기된 선박.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박은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해라 이거죠. 등기라는 요건을 갖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돼버렸으니까 선박은 동산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동산이죠. 동산인데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라는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이 돼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효과가 자 질권이 아니라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는 임목 있죠. 임목. 그래서 그 대신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해야 돼. 등기된 임목. 그러면 요건을 갖췄죠. 그럼 부동산으로 취급돼가지고 뭐야?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취급되는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준부동산까지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광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봤고, 그 다음 용어를 좀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보면, 아이고, 참, 여기 앞에 설명하면서 그냥, 야, 이런 건 사실, 뭐, 시험에 나오니까, 부동산학개론에 나오니까 설명을 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뭐, 중개 실무 쪽에서는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바라면. 여기 나오지 말고, 이거 부동산학개론에 이런 거 내지 말아라 이거죠. 왜 내냐 이거죠, 이거를 여기다. 아이, 뭐, 무슨 잡동사니도 아니고 말입니다. 참, 뭐, 나오니 어쩌겠어요. 강의는 해야죠. 그 19페이지 보세요. 자, 19페이지 보면,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임차인 정착물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임차인 정착물이 뭐냐? 읽어드릴게요. 임차인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물건이에요. 근데 정착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야? 동산이에요. 그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중개에 업을 하신다. 생각만 해도 뿌듯하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게 공부가 쉽지가 않죠. 이 공부가 처음에 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이거 6과목 공부하다 보니까 뭐야 정신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시험은 어렵다기보다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 공부 기간을 전부 다 짧게 잡아요, 공부 기간을. 그러다 보니까 공부 기간을 짧게 잡고 그다음에 양이 많고. 근데 만약 공부 기간을 좀 길게 잡으면 관계없는데 그렇게 하면 공부를 또 안 하실 것 같고. 하여간 참 어렵습니다. 그냥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들게 공부하셔서 자격을 획득을 하셨다. 내가 중개업을 하신다. 라고 하면 이제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실을 얻어야 되겠죠. 사무실 제일 먼저 이제 얻고 임대차 계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기존에 이제 부동산 사무실이었다. 그럼 양도 양수를 해야죠. 권리금을 수수해야 됩니다. 권리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노원구 사면 노원구 노원역. 이제 노원구 사는데 노원역에 위치 좋은 데는 권리금만 한 1억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어지간한 데는 뭐 한 5천 정도 됩니다. 권리금만. 보증금 별도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권리금 계약 하고 그다음 상가 임대차 계약하고 이제 막 사업자 등록증 내고 그다음에 구청 가서 부동산 중개업 등록까지 하고 그럼 이제 간판을 달아야 돼 안 달아야 돼요? 간판 달아야죠. 간판 이거 자 영구적이죠, 항구적이죠. 일시적 아니에요 이거 간판 잘 써드릴게요. 간판 답니다. 무슨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누구 전화번호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 새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즘 천장형 에어컨이잖아요. 에어컨도 다 천장형이죠. 그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싱크대 같은 거 싱크대 이런 거 깔아야죠.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임차인이 정착시킨 거잖아요.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에어컨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싱크대 있어야죠. 이게. 그 다음에 뭐 비데 화장실에 비데 달리 이거 있어야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임차인이 정착시킨 정착물이다. 이건 당연히 동산이에요. 이게 정착물 아니라고. 정착물로 판단되면 이게 부동산으로 귀속된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인 거란 얘기야 이게. 만약에 이게 정착물이다. 그러면 이건 임대인 거란 얘기예요. 임대인.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이게 임대인이 아니잖아. 임차인이 돈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이 이걸 전부 다 철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철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원상 회복 시켜야 되잖아요. 다 뜯어내야 돼 이거. 왜 다 뜯어내요 이거? 내 거니까. 임차인 거니까. 이런 걸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야? 동산이죠. 그래서 그 사업하시다가 장사하시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은 이 안에 있는 거 다 뜯어내야 돼 진짜. 그러니 이거 하느라고 인테리어 비용이 철창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주방 식당 같은 거 한다. 그럼 뭐 한 인테리어 비용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폐업을 했다. 다 뜯어내야 돼. 원상 회복해야 돼요. 이게 동산이기 때문에. 참 그러니 참 쓸쓸한 얘기죠, 여러분. 쓸쓸한 얘기인데 어떻게 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임차인 정착물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